단체 교섭하면 보통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협상 테이블 많이들 떠올리시죠? 근데요, 진짜 승부는 거기서 나는 게 아닙니다. 훨씬 전부터 시작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공적인 단체 교섭의 핵심, 그러니까 이 철저한 사전 준비가 어떻게 승패를 가르는지 아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말이 정말 단체 교섭의 본질을 딱 꿰뚫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뭐랄까, 숙제 검사에 가깝다고 할까요? 누가 더 철저하게 데이터를 분석했고 전력을 짰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준비의 중요성, 이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료 준비가 부족해서 협상이 완전히 결렬돼 버린 이중공업이고요. 다른 하나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낸 F전자입니다. 이 두 회사의 완전히 다른 결과, 이걸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할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실패 사례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준비가 부족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이중공업의 이야기에서 그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중공업이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답합니다. 경영이 어려워서 돈 못 올려준다. 여기까지는 뭐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냐면 이 주장을 뒷받침할 재무자료나 경영실적 데이터, 이걸 단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당연히 신뢰는 그냥 와르르 무너졌고요. 교섭은 바로 교착 상태에 빠졌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조가 이걸 문제 삼아서 진정을 제기했고 결국 회사는 법 위반 판정을 받고 다시 교섭하라는 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 부족이 그냥 협상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법적인 책임으로까지 이어진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거죠. 아니, 그러면 이중공업은 도대체 무슨 법을 어긴 걸까요? 성공적인 교섭의 가장 기본은요, 바로 이 법적인 규칙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신뢰의 바탕이 되는 법적 의무,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성실교섭의 의무라는 겁니다. 노동조합법에 딱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의무라는 게 그냥 교섭 자리에 나와서 앉아만 있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좋은 뜻을 가지고 교섭에 참여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가 법 위반인지 확실히 알 수 있죠. 단순히 자료를 안 주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회의만 하거나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거나 검토해 볼게요 이 말만 반복하면서 논의를 피하는 거, 이런 식으로 진정한 대화를 피하려는 모든 행동이 다 불성실로 간주되는 겁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보면 이 점이 정말 명확해집니다. 일부 자료만 주는 건 부분적으로 성실한 게 아니라 아예 불성실하고 교섭을 방해하는 행위다. 와, 정말 강력하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과 질, 이건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료를 다 내놓으라는 건 아니에요. 법에도 합리적인 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이나 복리후생처럼 근로조건이랑 직접 관련된 경영자료는 반드시 줘야 해요. 하지만 생산 원가 구조 같은 회사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이나 아니면 직원 개개인의 인사평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계를 명확하게 아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자, 법적인 의무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 봐야죠. 도대체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주장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지금부터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데이터 준비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데이터 준비의 핵심은 딱 이 세 가지입니다. 과거를 분석하고 현재 쟁점을 파악하고 미래를 뒷받침할 재무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기존에 맺었던 단체 협약을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적정 수준에서 지급한다, 필요할 때 협의한다, 이런 애매한 말들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찾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들이 나중에 꼭 분쟁의 불씨가 되거든요. 이걸 미리 찾아서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현재를 파악하는 겁니다. 노조에서 내는 소식지나 SNS, 그리고 사내에 접수된 고충 처리 기록 같은 것들을 잘 살펴보세요. 이런 걸 보면 이번 교섭에서 노조가 이런 걸 요구하겠구나 하고 미리 예측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미리 알면 우리도 훨씬 더 정교하게 대응 전략을 짤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바로 객관적인 재무 데이터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정말 좋은 예시인데요.
보세요. 우리 회사의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이 업계 평균이나 경쟁사보다 높다는 게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이런 시각자료 하나가 우리는 여력이 없습니다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임금, 복리후생, 예산,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떤 데이터를 준비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최근 3년에서 5년간의 임금 총액은 어떻게 변했는지, 경쟁사랑 우리 회사 복리후생은 어떻게 다른지, 예산은 계획대로 잘 썼는지, 이런 것들을 말이죠. 이 리스트만 잘 챙겨도요, 교섭 준비는 정말 절반 이상 끝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제 성공 사례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다시 F전자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죠. F전자가 성공한 비결, 이 슬라이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비교 재무 데이터를 먼저 딱 준비했고요. 노조가 뭘 요구할지 미리 다 분석해놨어요. 심지어 그에 대한 대안까지 미리 만들어뒀습니다. 협상하는 내내 이렇게 일관성 있게 또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신뢰가 저절로 쌓일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니까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F전자는 단 3번의 회의 만에 노사 둘 다 만족하는 합의를 이뤄냈어요. 어떤 파업이나 분쟁도 없이 말이죠. 준비가 곧 효율성이고 또 신뢰를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공업의 실패, 그리고 F전자의 성공. 이 두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준비라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교섭을 준비한다는 건요,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투명하게 소통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으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준비는 방패가 아니라 다리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교섭 준비는 그저 방어적인 방패를 만드는 데 그치고 있나요? 아니면 신뢰와 소통으로 가는 다리를 놓고 있나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다음 협상의 결과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